네, 본격적인 라이브 매매타임을 갖기에 앞서서요.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먼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수익률 현황부터 함께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네, 7월 2일에 주셨던 후성은 16.41%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6월 25일에 주셨던 동아지질은 11.8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월 25일에 주셨던 M게임은 22% 넘는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홍기범 연구원의 수익률 탑5입니다. 5위부터 수익률이 두 자릿수입니다. 후성 5위권에 올라와 있는데요. 7월 2일에 추천 의견 주셨습니다. 최근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7일 만에 수익률이 16% 이상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달성했습니다. 네, 4위에는 신송홀딩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18% 이상 가져가면서 역시나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3위에는 M게임 올라와 있습니다. 6월 25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 22% 이상 가져가고 있고 2위는 제로투7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 이상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추천 의견 주셨고 수익률 68% 이상 가져갑니다. 네, 8위부터 함께 보시면요. 하측의 위원회 종목들이 나란히 올라와 있습니다. 8위에는 한양디지텍이 올라와 있는데요. 6월 13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23%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목표가를 터치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7위에는 PC디렉트 올라와 있습니다. 5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23.53%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고요. 6위에도 다산네트워크스 올라와 있습니다. 5월 16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28% 이상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5위에는 한정민 팀장의 진양화학 올라와 있는데요. 5월 29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34.72%의 수익률 가져갑니다. 네, 그리고 4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솔리드 올라와 있습니다.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39%에 가깝습니다. 네, 3위부터는 수익률이 50% 이상으로 훅 뛰었습니다. 홍기범 연구원의 제로투7 올라와 있는데요. 4월 30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수익률 55.75% 이상 가져가고 있고요. 2위에는 홍기범 연구원의 본느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 68.87%의 수익률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위에는 반종미 소장의 ST시스템 올라와 있습니다. 5월 21일에 매수 의견 주셨고요. 수익률이 세 자릿수입니다. 109.58% 달성이 됐습니다. 이어서 다음 리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 7월 2일에 후성을 추천해 주셨는데 현재 26%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면서 8,200원 넘어섰습니다. 이제 좀 매도를 해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급등한 만큼 좀 시청자분들이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최근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가 생각보다 거세짐에 따라 반사 이익을 볼 거란 기대감으로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습니다. 지난 주말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일본 반도체 수출 규제에 대해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일본 출장길에 올라섰었습니다. 이러한 수출 규제가 생각보다 후폭풍이 거세짐에 따라 기업의 총수까지 출동한 상황이기에 심각한 사안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아주 큰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상승을 보인 종목들은 반사 이익을 볼 거란 그 수혜주 기대감 종목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특히 고순도 불화수소를 생산하고 있는 후성은 반도체 특수가스 증설 공장을 완료하였고 이러한 생산 능력은 있지만 그동안 일본이 세계 시장 점유율을 대부분 독점으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번 규제를 통해 국내 메이저 업체로서 올라설 수 있는 중요한 계기라 생각됩니다. 정부에서도 지난 3일에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에 매년 1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함으로써 상승 모멘텀이 아직 유효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당분간 단기적으로 약간 변동성을 보이겠지만 후성은 매년 실적이 증가된 추세이기 때문에 테마주로서나 실적주로서도 유효한 종목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최근 형성된 매물대가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일단 따라서 2차 목표가는 1차 목표가보다 좀 더 높여 9,500원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후성 목표가 9,500원으로 지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같은 테마에 좀 묶여있는 종목들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같은 테마의 종목들도 어느 정도 뭐 최근 모남이라든지 뭐 신성통상 이런 종목들도 유효한 종목이긴 한데 일단 반도체 수출 규제가 약간 집중적이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된 산업도 좀 유심히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홍기범 연구원의 세 가지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테마주와 실적주 고루 일단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탑픽 종목은 경인양행입니다. 경인양행은 국내 최대의 염료 전문 업체이고 전자재료, 정밀화학 제품을 제조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전자재료 투자가 마무리되었고 일본의 수출 제한 이슈에 따른 수혜 가능성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정밀화학 제품 개발을 선도하는 업체로 40년 이상의 섬유, 식품, 농업, 전자제품에 사용하는 염료와 잉크 그리고 정밀화학 제품 및 재료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합성 노하우를 바탕으로 서울에 전담 연구팀을 두고 한국과 중국 그리고 터키 내 10개의 대규모 생산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산하는 전자재료는 한국에 있는 주요 전자 회사뿐만 아니라 아시아에 퍼져 있는 여러 파트너사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레드에 들어가는 전공 수송층, 전기 수송층, 그리고 기타 중간체뿐만 아니라 고분자 레진, 반도체 봉용 에폭시, 기타 반도체형 첨가제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인양행은 일본 다이토 케믹스와 합작해서 설립한 다이토 키스코는 익산에 약 1,800억 원의 규모에 이르는 투자를 하여 공장을 신설하고 있습니다. 향후 색재료, 전자재료 등 사업 다각화를 통해 첨단 화학 소재 산업을 선도해 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공장 올해 하반기에 1차 완공될 예정이고 여기에서 전자재료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고 사업 다각화를 위해 신규 제품 생산 역시도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이 이번 달 4일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진행한 가운데 국내 증시에서 속속히 수혜주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반도체 소재를 비롯한 부품과 장비를 개발하는데 약 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는 발표 소식으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사의 주요 제품은 일본이 수출 규제 품목으로 지정한 포토레지스트가 있습니다. 노광 공정에서 주로 사용하는 핵심 소재용 모노머 그리고 폴리머를 비롯해 I라인 및 G라인용 포토레지스트도 동사가 생산하고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성분도 동사가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핵심 소재 육성 정책 수혜를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주요 성분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자면 광계 시제는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성분으로서 실리콘 기판과 LCD 패널에 미세한 선폭 구현에 사용되는데 광계 시제에 노광을 하면 레지스트를 구성하는 고분자 반응이 시작됩니다. 광계 시제는 UV 흡광도와 투과율에 따라 LCD 절연막과 그리고 블랙 컬럼 스페이서 그리고 유기 절연막 등의 색소 침착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포토레지스트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PGA에 노광을 하면 산이 발생하고 고분자 반응을 일으킵니다. 경인양행은 이러한 두 종류의 PGA를 생산과 판매하고 있어 순도 99.5%의 제품입니다. 현재 주가는 기술적으로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6월 말부터 기관의 매수세가 포착되었고 외국인은 어제 대부분의 종목들에서 대량 투매를 보였지만 어제 하루 만에 경인양행에만 7만 5천 주를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이런 현재 재료가 부각되는 만큼 매물 소화 여부에 따라 52주 신고가뿐만 아니라 역대 최고가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일단 따라서 이러한 이유로 1차 목표가는 7,900원, 손절가는 6,5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탑픽 종목은 TPC입니다. TPC는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 업체입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되고 그리고 정부의 스마트 팩토리 수혜가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TPC는 다양한 산업군에 포진되어 있는데 제품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1979년에 설립된 TPC 메카트로닉스는 액추에이터, 방향 제어 기기 등 생산하는 공학 부분이 있고 직교 로봇 및 리니어 모터, 리니어 로봇 등을 생산하는 모션 부분, 그리고 3D 프린터 및 소재를 생산하는 3D 프린팅 부분 등 다양한 산업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특히 공기압 기기 국산화로 성장하였고 현재는 공학기기, 모션 컨트롤, 3D 프린터, 협동 로봇 등 스마트 팩토리 융합 솔루션 쪽에 포커싱하여 라인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모션 컨트롤은 2010년부터 진입하여 현재 점유율은 다소 5% 수준이기는 하나 인지도 상승과 투자 증가로 성장이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동사는 일단 2015년부터 16년까지 2년 연속 적자를 보였지만 17년부터 시장이 급증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러한 본격적인 성장세가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정부는 현재 5천여 개 수준의 스마트 공장을 2025년까지 3,000개로 늘릴 비전을 발표하였고 최근 그 제조업 르네상스 비전 발표 등으로 인해 이에 대한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인건비 증가와 그리고 공정 미세화로 자동화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큰 흐름이고 동사는 자동화 관련 제품 라인업을 보유로 꾸준한 수혜가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TPC는 모션 컨트롤 사업을 전개하고 있고 산업 자동화에 있어 리니어 모션은 전기차, 그리고 디스플레이, 반도체, 자동차 산업 등 다양한 산업의 분야에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국내 모션 컨트롤 관련 시장 규모는 1조 2천억 원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동사의 직교 로봇 그리고 서버 스텝 리니어 모터는 IT와 자동차 산업에 다양한 산업에 적용되고 있어 스마트 팩토리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가 예상됩니다. 그리고 TPC는 국내 최초 포어 센싱 기술을 가진 협업 로봇 소이어를 출시한 바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스마트 협업 로봇이 가능한 로봇은 세계에서 소이어가 유일하다며 여러 분야의 활용 가능성을 전했습니다. 최대 주주 및 주요 지분 등을 포함한 지분율은 64%이고 유통 물량은 35%로 적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거래량이 많지 않은 소외주에서 로봇 및 스마트 팩토리 두 가지 테마에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상황이고 유통 물량도 적은 편이기 때문에 품절주라고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단기적으로 특이 움직임과 변동성을 보이고 있으나 바닥을 다지며 점진적인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재료들이 부각 시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1차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1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세 번째 탑픽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은 철광석, 석탄, 천연가스, 원유 등 에너지 자원을 전문적으로 수송하는 대표적인 컨테이너 벌크 선사로서 LNG선, 그리고 탱커선, 그리고 컨테이너선 해운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투자 포인트로는 해상 운송 업황의 호황 기대감과 2분기 실적 기대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최근 해상 운송 업황을 보여주는 발틱 운임 지수가 1700선까지 치솟고 있어 벌크선 비중이 큰 국내 해운 업체 주가도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발틱 운임 지수는 영국 런던의 발틱 해운 거래소가 산출하는 건화물 시황 운임 지수로서 석탄, 광물, 그리고 곡물, 건축 자재 등 포장 없이 벌크선으로 운송하는 원자재에 대한 운임을 평가합니다. 최근 지수가 상승하는 배경에는 운송하는 화물 운임료가 올라 해운 업계의 수입이 증가하는 따른 이유입니다. 2016년 2월 말을 바닥으로 꾸준히 상승 궤적을 그리던 지수는 올 초 1200대에서 590대로 하락을 보였는데 지난 1월에 브라질의 댐 붕괴 사고로
세계 최대 철광석 업체 발레의 생산량이 대폭 줄었고 3월엔 호주에서 태풍이 몰아쳐 2위인 리오 틴토마저 철광석 생산의 차질을 빚으면서 철광석 물동량이 갑작스레 줄었습니다. 최근 지수가 반등한 배경엔 발레의 조업 재개, 그리고 중국으로의 철광석, 석탄 물동량 회복, 그리고 국제회사기구 환경 규제 등이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리고 건화물 시장 회복 지속을 전망하는 요인은 앞서 말씀드렸던 브라질댐 붕괴와 그리고 호주의 태풍으로 인해 감소했던 철광석 물동량 회복이 보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한해운은 벌크선이 지난 실적 비중을 보자면 1분기 매출의 44%, 영업이익의 37%를 차지하며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 살펴보면 1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4%가 줄었지만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4%와 259%가 증가했습니다. 6월에 발틱 운임 지수가 급반등에 따라 남은 2분기에도 실적을 기대하셔도 좋겠습니다. 수급적으로 살펴보면 기관은 지난 3개월간 꾸준히 매수세를 보여 약 120만 주의 대량의 누적을 매수를 했고 외국인 역시 지난 한 달간 약 20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실적으로서나 수급적으로서도 안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차트를 보셔도 장단기 이평선들이 정배를 이루며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지지부진한 장면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상승세를 보였고 남은 2분기에도 실적을 기대하시면서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목표가는 3만원, 손절가는 26,000원 부근으로 설정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나본 종목들 화면으로 함께 정리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종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링크 제니시스입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오릅니다. 지난주에는 9,000원대에서 출발했었는데 벌써 만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신성장 동력 육성 사업과 관련된 종목이기도 합니다. 또 어제 박영성 장관이 AI 지원에서 전담 조직을 신설하겠다라고 밝히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힘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기범 연구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링크 제니시스 같은 경우는 현재 일단 솔직히 다소 부담스러운 가격대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약간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지향하시는 투자자라면 눈여겨 보실 만한 종목입니다. 지난주에 손정희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인공지능 분야의 인재 확보에 대한 조언을 구하고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손 회장은 한국이 집중해야 할 것은 첫째도 인공지능, 둘째도, 셋째도 인공지능을 강조하며 교육과 정책, 그리고 예산 등 AI 분야의 전폭적 육성을 제안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특히 링크 제네시스는 인공지능 분야의 연구 개발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기술 사업의 육성을 나서면서 그 관련 종목으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재무적으로 살펴봐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작년에 잠시 주춤했지만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고 부채 비율도 낮아 상당히 건전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심 종목으로 편입해 주셔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나금융투자 윤여민 팀장 그리고 서울제일투자연구소 홍기범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